자, 18번. 체인 본사가 호텔 소유주에게 체인 브랜드의 사용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호텔 소유주는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여 경영권은 소유주에게 있는 경영 형태는, 어, 이건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프랜차이징 방식. 여러분, 프랜차이즈가 뭔지는 알죠? 뭐 음식점도 프랜차이즈가 있고 편의점도 프랜차이즈가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프랜차이즈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영계약, 일본 경영계약, 소유 직영, 임차 방식, 이런 호텔에 대한 경영 방식을 한 번씩 여러분들 훑는 게 필요해요. 먼저 꼭 알아야 될 것 네 가지만 일단 먼저 할게요. 먼저 체인 오퍼레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체인 오퍼레이션은 체인 본사가 있어요. 체인 호텔이라 그러는데 체인 본사가 지분의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작게는 뭐 한 60% 정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가 체인 본사가 총 자본의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고 그걸 그냥 운영하는 형태라서 체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인이 뭐 여러 가지 체인이 있겠지만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죠. 직영 체인입니다. 체인 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영 체인으로 거의 소유주가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그냥 전체를 운영한다고 보면 돼요. 직접 소유 경영하는 방식이죠. 소유권을 확보하고 운영권까지. 어, 다음은 매니지먼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경영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호텔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텔은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나는 호텔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고 이걸 해서 수익을 낼 자신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운영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는 운영 대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는 체인 본부와 계약에 의해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경영은 너희가 해줘. 그런 다음에 여기서 경영을 하다 보면 체인 호텔이나 아니면 그 위탁 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의 배당을 일정 부분 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고요. 프랜차이즈 체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의 독립성을 밑에 보면 유지하면서 상품의 판매권을 가진 연쇄 경영 방식이에요. 사실 이게 좀 체인 호텔이랑 프랜차이즈랑 같이 차이점이 볼 수 있는 게 조금 프랜차이즈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체인 호텔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해요. 모든 게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체인 매뉴얼 안에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거를 다 공유하고 좀 뭐 매뉴얼대로 이행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프랜차이즈 체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창의적이고 현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것들을 독립성을 부여해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의 판매권도 가진 연쇄 경영 방식으로 사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체인 호텔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복구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체인 호텔 같은 경우에 1, 2, 3, 4, 5, 5개의 호텔이 있는데 1, 2, 3, 4는 굉장히 잘해. 근데 매뉴얼이 1, 2, 3, 4가 다 다르더라도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잘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호텔이 문제인 거야. 근데 이름을 같이 쓰니까 프랜차이즈 호텔로 이름을 같이 쓰니까 그 호텔의 못한 부분이 5개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한 호텔 때문에 나머지 5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체인 호텔의 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독립성을 가지지만 그 독립성을 가진 만큼 창의적인 걸 계속 해보고 많은 것을 시도해 보다가 사실 호텔의 핵심 서비스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경영들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인 본사들이나 프랜차이즈 체인 호텔을 내줬던 브랜드를 내줬던 브랜드사는 흔히 말하는 본사들은 이런 프랜차이즈 체인 호텔의 관리를 굉장히 보수적이고 꼼꼼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대신에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브랜드를 인지하는 게 있고 또 여기에 갔을 때 굉장히 선택의 선택률이 높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체인 호텔 방식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 매니지먼트 호텔 경영 방식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호텔 건물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건물을 호텔을 짓는 거지. 일단 그냥 호텔을 지어요. 호텔을 지은 다음에 자, 너희 호텔 운영 잘하는 애들 중에 우리 걸 통째로 임대해. 우리 건물 임대해서 너희 호텔 해. 대신에 너희 임대료만 우리한테 줘. 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스 매니지먼트 호텔 이 방식이 있어요. 그게 좀, 그 방식이 있는 건 부산에 LCT 레지던스 같은 경우가 있어요. LCT 레지던스는 거기는 롯데 시그널도 물론 있고 하지만 거기에 레지던스 중에 실제로 레지던스를 대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도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1, 2, 3, 4번 중에는 임차 방식이라고 해서 리징이라고 적혀 있죠. 원래 리스라고 보면 돼요. 리스 매니지먼트 호텔, 이런 임차 경영 호텔, 건물 빌려서 정당한 임차료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거기를 빌려서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죠. 그런 게 있어요. 그 나머지의 운영 방식은 뭐 다른 당연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주로 나오는 게 뭐 소유 직영이냐 아니면 뭐 프랜차이징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정리해 보면 소유 직영, 체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인의 한 명이 흔히 말하는 호텔주가 뭐 지분을 50% 가지던지 아니 100%를 가지던지 단독 경영권을 가지고 그런 본사에서 모든 걸 운영하는 게 바로 직영입니다. 흔히 말하는 호텔 소유주가 경영까지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프랜차이징은 보통 브랜드를 많이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통 프랜차이징이라고 합니다. 독립성을 부여하되 자칫 잘못하다가 이 브랜드의 하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프랜차이징의 단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19번 호텔 프런트 오피스 서비스 근무자의 직무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벨 어텐던트 고객의 가방 운반, 객실 안내, 세탁물 접수 및 배달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도어 어텐던트 주로 현관에 근무하면서 도착한 고객을 환영, 도착 및 출발, 발렛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 다 합니다. 3번 운송요원 여기에선 도어 어텐던트랑 운송요원이 분리되어 있나요? 운송요원,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호텔 서비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화시켜준다. 보통 완전 진짜 큰 호텔들은 이런 도어 어텐던트랑 운송요원이 분리되어 있지만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는 특급 호텔들도 보통 도어 어텐던트랑 운송요원이 같은 부서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협력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 컨시어지. 컨시어지는 이렇게 그냥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멀티플레이어를 호텔 내에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 내에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컨시어지가 못하는 건 없어요. 컨시어지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호텔 투숙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뭐 신문 제공, 관광 레스토랑 알아봐 주는 거, 뭐 항공권, 렌터카 같은 정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예약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컨시어즈가 식당의 예약이라든지 스포츠 게임표 구매, 교통편 예약을 완전 다 해주진 않아요. 그쵸? 다 해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컨시어즈가 사실 여기서 문제가 좀 뭐냐면, 식당 예약, 극장 및 스포츠 게임표 구매, 교통편 예약, 이런 걸 보통 해주긴 해요. 이런 걸 해주긴 하지만 컨시어즈가 주로 투숙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 외부에까지 다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렇죠? 외부에까지 완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이 문제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컨시어지가 식당 예약이든지 국정 스포츠 게임표 구매, 교통권 예약도 해주지만 사실 이게 메인 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운송요원,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호텔의 서비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화시켜준다. 아까 전에 제가 도어 어텐던트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보통 도어 어텐더 안에 주차 서비스 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발렛 파킹이나 주차 서비스 대행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맡기긴 한데, 보통은 도어 어텐던트가 이런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운송 요원은 뭐냐면, 포터예요, 포터. 포터는 뭐냐면, 여기 도어 어텐던트랑 또 같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운송 요원 같은 경우에는 짐을 가지고 배를 올려주기도 하고, 또 뭐 무거운 짐이나 아니면 어떤 기자재들,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을 또 연회장에 옮기기도 하고, 그런 포터가 따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호텔 프런트 오피스 근무자의 직무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바로 주차 서비스 요원을 직무 내용을 말한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호텔의 재무 비율 분석 중 활동성 비율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1번, 2번 하겠습니다. 2번,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비율. 이건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단기 부채가 뭐예요? 짧게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어,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비율이 부채 비율입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빚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갚을 수 있냐, 얼마나 지급할 수 있냐, 이 내용이고요. 3번은 주주들에 의하여 조달된 자기 자본과 채권자들로부터 조달된 타인 자본과의 구성 비율로 장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비율. 이건 나름의 성장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주주들이 돈을 투자해서 투자한 그런 비율이랑 채권자들, 흔히 말하는 돈을 빌린 걸 말하는 거거든. 채권자들로부터 조달된 다른 자본들의 구성 비율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거를 지급하고 평가하기 위한 비율이 바로 성장성이에요. 이런 장기적인 비율로 계속 지출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고, 어, 4번 기업의 기용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을 측정하는 비용. 이건 그냥 수익성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기에서 기업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익성입니다. 밑에 재무 비율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유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 자산 그리고 유동 부채, 얼마나 자산과 부채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를 바로 유동성이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유동자산이 고정자산으로 바뀌고 유동부채가 고정부채로 바뀌게 되면 안정적이게 운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시세 차익이나 기타 유동적으로 부채나 자산이 이동해야지만 좀 더 수익이 극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동성이 되게 되면 회사는 보통 망합니다. 흐름이 끊기게 되면서 굳어버리면 말 그대로 혈관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무가 굳어버리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성은 뭐냐면 단기 매출액에 정기 매출액 그리고 정기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해보면 얼마나 성장한지 알 수가 있어요. 성장성, 그리고 활동성, 뭐 기타 수익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게 보는 것은 재무 비율 분석 쪽 활동성 비율을 보는 거예요. 활동성은 그 매출액에 재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이게 바로 재고 자산이겠죠.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용이겠죠. 이런 걸 보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매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매출액에 재고 자산을 나누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해보면 얼마나 활동성이 있는지, 얼마나 활발하게 재고 자산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활동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입니다, 답은. 자,
이제 많이 왔죠. 21번. 세계 관광 기구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가진 여행업자들의 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이익을 옹호 촉진하며 협회 윤리 기준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1년 창설된 기구는 1931년 창설 기구, 세계 관광 기구 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내야 됩니다. AST에 아스타라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트래블 에이전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미주 여행업 협회입니다, 여러분. 여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931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헷갈리는 문제로 좀 잘 나오는 문제가 파타입니다. 이게 퍼시픽 아시아 트래블 어소시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 트래블 에이전시로 될 수도 있어요. 이 파타가 아태평양 관광협회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인데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사실은 이거 처음에 나올 때도 구미 관광객을 유치를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 전 세계에 있는 관광을 좀 촉진시키고 확산시켰던 건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미국하고 유럽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특히 크루즈가 한몫을 했습니다. 대형 크루즈들이 이 여행업을 발전시킨 것 중에 큰 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크루즈 하는 거예요. 그런 아스타랑 파타 이 둘 다 어떤 미주 여행업을 활성화시키기에 나왔다. 하지만 그 전에 있던 윤리적으로 여행 윤리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의 분쟁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크루즈와 여행 중간에 사와의 문제, 그리고 여행사와 여행사 간에 좀 더 싼 가격으로 입차를 보려는 그런 여행 관행들, 또 여행 업계에서 서로 분쟁들, 기타 등등, 미지급의 문제, 여러 문제를 서로 다 해결하기 위해서 1931년에 여행업자들의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여행업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 바로 아스타. 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중 호텔의 컨벤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다양한 첨단 시설의 설치로 보다 다양하고 향상된 회의 시설을 제공한다. 맞죠? 첨단 시설을 설치해서 좀 더 향상된 회의 시설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2번 컨벤션 전담 부서의 설치. 호텔에서 컨벤션 유치만 잘 해도 먹고 삽니다. 왜냐면 컨벤션 자체가 웬만한 여행사에 30명, 50명 오는 것보다 한 번 오게 되면 몇백 명씩 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체류하고 가는 일수도 상당히 깁니다. 보통 호텔을 2박 3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 컨벤션 같은 경우는 4박 5일, 5박 6일도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벤션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회의 기획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하겠죠. PCO한테 맡기지 않고 이 호텔에서 나는 모 호텔에서 회의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중간에 PCO를 쓰지 않고 회의 기획자가 호텔 안에 만약 존재한다면 그 친구가 다 기획을 하면 되겠죠. 기획을 해서 호텔의 식음료는 이걸 하고 행사 때는 이걸 하고 운영은 이렇게 하고 등록은 이렇게 하고 회의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회의 기획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호텔 내에서 컨벤션을 PCO로 거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컨벤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회의 참석자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이건 뷰로나 PCO가 할 일이죠. 참석자 유도를 하기 위한 도시 홍보를 뷰로가 하겠죠. 컨벤션 뷰로가 하고, 좀 더 운영 프로그램이나 홍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져서 광고를 하는 것은 PCO가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호텔이 할 일은 아닌 것이죠. 자, 23번. 드디어 푸드 파트가 나왔습니다. 호텔에 푸드 파트가 나왔네요.
식사 코스 중 식욕을 증진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킨다 그러면 바로 이게 메인 디쉬가 아니라 메인이 아니라 에피타이저라는 느낌이 조금 강하겠죠. 칵테일 파티에서는 주최자들과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연애 분위기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한대. 그러면 첫 번째 음식이 플레이트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겠어요?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뭐 포크를 안 들고 다니니까 손으로 가볍게 집어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핑거푸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핑거푸드는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게 핑거푸드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쉽게 그냥 만만한 것이 까나페입니다. 까나페. 까나페라는 게 있는데 그 까나페가 이렇게 들고서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핑거푸드의 한 예인데 여기에서는 정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라비올리. 이건 뭐냐면 양고기를 그 양념한 고기를 밀가루 반죽으로 싼 요리입니다. 좀 약간 무겁죠. 이것도 약간 메인 디시 요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번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봐서 알죠? 이거는 소안심이고 안심 스테이크 할 때 안심 요리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브로체타 같은 경우에는 꼬치 요리. 이것도 물론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사실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래. 식욕을 돋기 위해서는 보통은 오르데브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요리를 뜻하거든요. 이런 전체 요리의 기능에 와인이나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전체 요리인 오르데브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 핑거푸드랑 같이 가장 비슷한 오르데브르 이게 답입니다. 자, 24번. 다음 중 객실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시설, 서비스, 이미지, 가격, 위치 누가 봐도 객실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하지만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위치, 촉진, 가격 다 맞아요. 그죠? 교외, 인사. 꼭 객실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교외라서 영향을 미칠까요? 외부라서 영향을 미칠까요? 교회일수록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쵸? 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쓰는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인사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우리가 아는 안녕하세요 이 인사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인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객실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은 교회하고 인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 촉진, 위치, 분위기, 교회, 또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촉진 위치, 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나 교회는 굉장히 유동적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감성적이고 객관화되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는 한 사람이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두운 분위기가 굉장히 정적이고 너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음침하고 너무 음흉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객실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또 교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4번 가격, 교회, 인사, 촉진, 분위기 4번은 100% 아니죠. 교회, 인사, 분위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치라고 말하면 좀 더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교외, 여기 있는 시내고 시내 외에 외곽은 교외라고 부릅니다. 교외는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서비스, 이미지, 가격, 위치가 나와 있는 이게 맞는 거죠. 기왕 분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항공운송업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1번 기술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죠. 항공운송업은 빠른 비행기가 나오고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비행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좋겠죠. 기술 영향을 많이 받고 고도의 성장 산업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성장 산업이죠. 비행기가 커지면 커지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수익은 높겠죠. 자, 3번 비정기 운송의 급속한 성장. 그쵸. 항공운송의 특징은 비정기 운송의 급속한 성장이 셔틀버스처럼 계속 셔틀로 나올 수 있으면서 좀 더 비정기 운송이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파이가 커진 거죠.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비정기 운송의 장점이죠. 4번 한계적 이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계적 이윤성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운송업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에 영향을 받죠? 오일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류 할증료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오일이 전 세계 얼마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고, 그리고 비행기 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항공사의 비행기 대수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가 있어요. 공급의 한계가 아무리 많이 뭔가 공급을 해 주려고 해도 비행기 대수는 정해져 있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성이 존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이 정도 올라가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더 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한계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적 이윤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컨벤션보다 호텔이나 관광 파트가 좀 어떤가요? 굉장히 좀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답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돼서 나오고 저는 이 호텔이나 관광 파트의 기출 문제를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제 수업마다 30페이지, 30문제씩, 40문제씩 해서 한 3주차 내에 끝내버릴 생각이고, 3주째 끝내버릴 생각이고, 그 나머지를 예상 문제 뒤에 또 있거든요. 출제 2016년, 2017년, 8년,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또 문제를 선별을 해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중요한 문제들을 선별하면서 그렇게 반복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참고하여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오늘 고생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